강남 호텔 라운지 밤 10시. 윤미정은 소파 왼쪽 끝에 앉았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빈자리를 두었습니다. 차명석 회장과 그의 거래처 사장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미정은 그 사이 정확히 45도 각도로 몸을 틀었습니다. 이 각도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정면을 보면 개입하는 것처럼 보였고 너무 옆을 보면 무례했습니다. 45도는 존재하되 방해하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술잔이 비었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병을 들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잔을 채웠습니다. 명석의 잔도 채웠습니다. 자신의 잔은 비워두었습니다. 53세 여자가 술을 마시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도 한잔 하세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운전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필요했습니다. 술을 거절할 명분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소파 중앙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미정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미정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장벽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말하면 논쟁이 생겼고 논쟁은 친밀감으로 오해됐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손이 소파 등받이로 올라갔습니다. 미정의 어깨 뒤쪽이었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가까웠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명석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미정도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겠다며 테이블에 빈 병들을 모았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남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명석이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시죠. 거래처 사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이 차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명석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거래처 사장과 악수했습니다. 미정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은 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편했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사장이 떠났습니다. 로비에는 명석과 미정만 남았습니다. 명석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 사람 손버릇 있는데 잘 피했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석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비였습니다. 미정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게로 금액을 짐작했습니다. 100만 원쯤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15평. 미정은 현관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지쳐 보였습니다. 미소 지었던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오래 맞았습니다. 오늘 라운지에서의 거리 계산, 각도 조절, 시선 회피, 모든 움직임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53세 몸이었습니다. 처진 가슴, 늘어난 뱃살, 허벅지에 셀룰라이트. 이 몸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정의 몸은 위험했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손이 뻗쳐졌습니다. 그녀는 피하느라 지쳤습니다. 쉰을 넘기며 달라졌습니다. 시선이 줄었습니다. 손도 덜 뻗쳐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이 생겼습니다. 접근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욕망되었고 중년 여자는 이용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언제든 나가야 했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일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도 전화가 올 것이었습니다. 명석이나 다른 고객에게서 저녁자리, 골프 동행, 출장 수행. 그녀는 갈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명석이었습니다. 미정 씨, 지금 어디야? 집에 있습니다. 호텔로 와. 급한 손님이 있어. 지금요? 응. 30분 안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진한 레드.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까지 20분 걸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명석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중국인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명석이 미정을 소개했습니다. 통역 겸 안내를 맡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은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미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로 갔습니다. 미정은 다시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중국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은 통역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재개발 사업, 수익률. 미정은 모든 말을 통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은 넣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의 손이 미정의 무릎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가방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손이 닿을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자리가 끝났습니다. 명석이 미정에게 중국인을 호텔방까지 안내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국인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18층. 미정은 엘리베이터 구석에 섰습니다. 중국인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미정은 문 밖에 섰습니다. 편히 쉬세요. 중국인이 웃었습니다. 다시 손짓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하시고 주무세요. 중국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명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정리했어? 네. 명석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보다 두툼했습니다. 미정은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어. 들어가서 쉬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샤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손을 피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다음 요구까지의 유예일 뿐이라는 것을. 53세 몸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었습니다. 호출되었습니다. 대기 상태로 묶였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몸이 소유되지 않았지만 자유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각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끝, 문방, 손이 닿지 않는 거리. 53세 여자는 잠들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정은
홍대 입구 레스토랑에 섰습니다. 지인 은주가 소개한 남자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베이지 블라우스, 검은 팬츠, 화장은 얇게 했습니다. 립스틱은 누드톤이었습니다. 새벽 출동용 진한 레드와는 달랐습니다. 은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 회색 재킷에 청바지,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55쯤 되어 보였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짧고 정중했습니다. 은주는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테이블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파스타와 생수, 미정도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준혁은 로펌 고문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전엔 검사였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검사, 법, 정의. 그녀가 하는 일과는 먼 세계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혁이 다음에 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인사동 전시를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미정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하지만 눈빛이 지쳐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일이 복잡하다고 인정했습니다. VIP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해한다고 자신도 검사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전시를 보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편했습니다.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미정은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준혁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책이 많았습니다. 거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습니다. 준혁이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미정은 주방 옆 테이블에 앉아 그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솜씨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5년쯤요. 힘들지 않아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익숙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려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손을 잡힌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키스해도 되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스는 짧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미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긴장했습니다. 등을 완전히 기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미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정은 그 손길에서 조심을 느꼈습니다. 그 조심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왜 조심하는가? 무엇을 조심하는가? 미정의 머릿속에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라운지의 손, 엘리베이터의 시선, 문 앞에서의 거절. 모든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준혁이 미정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감정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원함, 계산이 아니라 끌림. 준혁이 미정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풀었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빨라졌습니다.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미정은 속옷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몸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53의 몸, 처진 피부, 젊지 않은 살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미정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혁이 미정의 몸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깨, 쇄골, 가슴.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허락 없이 닿던 순간들, 피하느라 몸을 비틀던 기억들, 거절하고도 미안해야 했던 장면들. 미정은 준혁을 밀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준혁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정 씨? 미정은 블라우스를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미정은 블라우스를 다 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제 일이 어떤 건지 알아요? 어느 정도요?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새벽에 호출받고 술자리에 앉고 손을 피하면서 사는 걸 몰라요. 준혁은 미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벗지 않아도 벗겨진다는 거예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몸은 만져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지켜요. 근데 사람들은 제 시간을 가져가요. 제 선택을 가져가요. 전화 한 통이면 새벽에도 나가야 하고 거절하면 일을 잃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성이요. 네. 제 몸이 소유되지 않았지만 대기 상태로 묶여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준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단단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그럼요.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준혁 씨는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 몸이 기억해요.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가까워지지 말라고. 준혁은 미정을 안았습니다. 성적인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미정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미정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바래다 줄게요.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미정의 오피스텔까지 조용히 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정 씨 몸은 미정 씨 거예요. 제가 아니라 미정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미정은 오피스텔로 올라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쳐 끼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오래 맞았습니다. 오늘의 키스, 손길, 거절, 모든 감각을 씻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 몸은 미정 씨 거라고, 미정 씨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나 미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욕망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조차 미정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자신은 언제쯤 준비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명석이었습니다. 미정 씨, 내일 아침 일찍 골프장 와. 중요한 사람 만나. 알겠습니다. 7시까지. 늦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친밀함은 내일의 현실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길과 명석의 호출이 교차했습니다. 한쪽은 기다려주는 손이었고 다른 한쪽은 요구하는 손이었습니다. 53의 몸은 어디에도 온전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벗지 않아도 충분히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옷이 아니라 선택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존엄이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미정은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다시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53 여자의 기술이었습니다. 벗겨져도 벗겨지지 않은 척하는 것.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하는 것. 내일도 미정은 그렇게 살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명석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32층 빌딩. 명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명석은 요즘 남자를 만난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준혁? 전직 검사. 예전에 자신을 조사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명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과 사생활은 다르다고 말했지만 명석은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생활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명석은 재개발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주민 명단에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석은 미정의 오피스텔 보상 예상액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1억 2천만 원. 조합과 협조하면 2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8천만 원 차이였습니다. 수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정을 보호하고 싶다고. 이준혁 같은 사람들에게서 미정이 그와 계속 만나면 곤란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명석이 다가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 현명하게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미정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만날 수 있냐고. 답장은 곧 왔습니다. 저녁 7시 공원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설명했습니다. 명석이 모든 것을 안다고. 선택을 요구한다고. 일을 계속하려면 준혁을 만나지 말라고. 준혁은 일을 그만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금을 못 받는다고. 준혁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미정은 거절했습니다. 빚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선택지가 없다고, 53세 새로 시작할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미정을 안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 개입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거리를 두자고 미정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안전해질 때까지만. 준혁은 한참 침묵하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명석의 일은 하지 말라고. 주민들을 배신하는 일은 그 일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보였습니다. 명석의 일을 하면 저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명석이었습니다.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수요일까지라는 말과 함께 이준혁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석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일, 돈, 관계, 미래.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명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든 연락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게 미정의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접근성. 미정의 몸은 소유되지 않았지만 대기 상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오늘 연락 없으면 계약 종료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슈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옷을 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옷을 입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슈퍼에 들어가 물을 샀습니다. 계산하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합에서 사람들을 회유하러 다닌다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습니다.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엄이 거래되는 것을, 접근성이 영구화되는 것을. 그러나 누르지 않으면 생존이 끝났습니다. 보상금도 일자리도 안정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슈퍼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명석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정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 순간의 유예가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 시간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자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수요일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미정은 명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명석의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재개발 관련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조합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보상 기준안. 명석이 보여준 서류와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보상금 예상액도 달랐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사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사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명석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미정은 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보상금 생각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다고, 그래서 더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명석이 다가왔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후회는 제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석은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30분 후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명석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미정은 구청 서류 사진을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석이 제시한 보상 기준과 공식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재개발 조합 설명회가 이틀 후에 있다고,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구청 대강당.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석도 단상 위에 조합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합장이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명석이 마이크를 잡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명석이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업도 미정이 함께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상 아래까지 갔습니다. 마이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명석은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정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5년간 차 회장님의 일을 도왔다고, 침묵하는 것이 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청 공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이 말하는 보상 기준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제 일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을지 미리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 간격을 조절하고 새벽에 호출받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칭찬받았습니다. 제 몸은 만져지지 않았지만 제 시간은 요구되었습니다. 언제든 연락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석은 표정을 잃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몸을 더 이상 설명 대상으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미정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준혁이 물을 건넸습니다. 잘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고, 용기 있었다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조합이 조사받을 거예요. 저는요? 준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미정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유.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일을 잃었습니다.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저녁 먹을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오랜만에 배가 고팠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준혁이 미정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헤어지기 전 미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오피스텔로 올라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53의 얼굴. 그러나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명석에게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보를 받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5년간 쌓아온 자리, 매달 들어오던 수입,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달치 생활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다음 달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조사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조합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명석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보상 기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미정이 공개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석은 당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미정은 재개발 구역을 걸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미정을 알아봤습니다. 아가씨, 그때 고마웠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덕분에 제대로 된 보상 받게 됐어요.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슈퍼를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분식집 주인도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53세 맞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을 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 해도 나이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은 지쳐갔습니다. 저축은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도움이요. 미정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빚지고 싶지 않아요. 준혁은 미정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빚이 아니에요. 당분간만 쓰세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요.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미정은 준혁의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은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어. 일자리 안 구해져.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뭔데? 상담이야. 너처럼 힘든 시간 보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경력 상담, 위기 관리 상담. 미정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 침묵, 통제, 접근성, 그것을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명석이 약속했던 2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미정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밖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1층 상가.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경력 상담소 중장년 여성을 위한 공간. 책상과 의자를 들였습니다. 벽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준혁이 도왔습니다. 가구를 옮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홍보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사무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저도요. 준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손님은 재개발 구역 주민이었습니다. 50 초반의 여성. 이혼 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함께 이력서를 다시 썼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중년에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왔습니다. 미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묵에 대해, 통제에 대해, 요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업무 지시이고 무엇이 침해인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그들 모두를 이해했습니다. 석 달 후 미정은 작은 기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이었습니다. 익명으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요구였는지, 어디까지가 침해였는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위로가 오고 갔습니다. 미정도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5년간의 침묵을, 새벽 호출, 거리 계산, 접근성 통제, 모든 것을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사용되었지만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 글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안정되었습니다. 미정은 2명의 상담사를 고용했습니다. 모두 경력 단절을 겪은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상금으로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새 동네에 자리 잡았습니다. 명석은 사업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정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미정은 준혁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 후회 없어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명석의 일을 거절한 것, 보상금을 포기한 것, 모든 선택들, 없어요. 정말요? 네. 처음으로 제 선택 같았거든요. 준혁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함께한 거죠. 미정은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그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요. 말할 곳이 없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들을게요.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53세 시작한 일.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버티지 못할까봐.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54세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저녁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출받지 않았습니다. 대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미정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미정은 알았습니다. 53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였다는 것을, 욕망의 대상도 통제의 대상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을.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살아있다는 생각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미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4세 여자는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